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한 주를 심차게 시작하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시장 흐름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3주 연속 하락했다. 원유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본다면은 4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에 그래도 좀 반전 이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원유 시장,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 같은 경우에 이 금요일 날에 3.9%, 4.1% 각각 좀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은 주간 기준으로 저희가 본다면은 5.3% 그리고 7.1% 하락을 하면서 3주 연속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원유 시장에서는 나타났고요. 주 중에는 이제 브렌트유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21년 말 이후에 최저가를 또 찍는 그런 구간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제유가 약세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은행권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침체는 결국은 원유 수요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원유 매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포 때문이라는 해석이 그래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좀 예를 들어 보더라도 독일 코메르츠방크 같은 경우에 수요 위축에 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최근에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유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덩달아 하락한 에너지주 과연 매수 기회일까? 그렇다면은 원유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판단을 내려보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거래일간 약 한 4% 가깝게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위기는 매도세가 좀 과도했다라는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다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요가 아직 견고하다라는 그런 분석과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에서는 글로벌 원유 사용량이 올해로 좀 봤을 때 200만 배럴씩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1.019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걱정이겠지만은 최근에 회복의 기미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배럴 이상의 좀 화면을 좀 잘못 나왔는데요. 1억 배럴 이상의 원유 수요가 이번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국내 여행 수요가 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많은 원유 수입을 하고 있다, 하고 화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몇 개월간에도 중국에서 이 같은 원유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공급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공급도 여전히 빠듯하다. 결국은 유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등의 주요 산유국에서 감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이 나타나서 좀 의아한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 감산 이슈보다는 시장이 침체 이슈에 따른 수요 위축을 더 우려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빠듯한 공급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거치고 나면은 결국 원유 시장을 좀 지탱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시티그룹에서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원유의 매도세가 좀 과도했다. 여전히 재고는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과 관련한 이런 다양한 시각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 하지만 주식은 매도로 돌아선 워런 버핏,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이 나왔죠.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헤드라인 좀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81억 달러로 YOY 기준으로 13% 가깝게 좀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보험 사업과 투자 모두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을 했던 이번 1분기 성적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워런 버핏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 증시에서는 순매도로 포지션이 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분 기간 이 13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수는 29억 달러에 그치면서 결국은 한 분기에 104억 달러 정도 순매도를 주식에 대해서는 했다라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연례 주주통회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쉐브론에 대해서 60억 달러 정도를 매도한 것이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였고요. 이에 현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20억 달러 정도 늘어났고 반면에 자사주 매입에 또 집중을 하는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이었는데 4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지난 2021년 이후에 최대 규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AI 열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든지 버크셔 해서웨이 주요 인사들의 AI 관련한 발언도 좀 관심을 끌었던 주주총회와 또 실적 발표였는데요.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결국은 모든 결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인간의 지능은 결국은 못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도요.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나친 기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성, old fashioned intelligence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과 최근의 포지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매수보다 매도에 집중한 버핏, 그렇다면 시장의 전반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진단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행 지표긴 합니다. 1분기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요. 버핏도 1분기에 주식 매수에 굉장히 신중한 포지션으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이번에 발표였습니다. 결국은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도요. 연초에 강력한 랠리를 보인 이후에 최근에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핏의 움직임을 또 반영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지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주간에 그러니까 5월 3일에 끝난 데이터를 좀 보자면요. 주간 이 MMF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자산 규모가 5.31조 달러로 나타나면서 재차 좀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MMF 유입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로써 최근 약 한 두 달간 이 단기 금융시장 MMF에 무려 5,5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MMF에 약간 5천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절정에 치달았을 때도 1.2조 달러 정도 각각 이렇게 MM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고금리 때문에 단기 상품이 이 금리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MMF에 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계감의 시그널로 좀 해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저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온 드래프트킹즈 온라인 스포츠 베팅 그런 웹사이트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킹즈가 전일에 긍정적인 매출과 이익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정규장에서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특이점이라고 제가 표현드린 이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2주 신고가 그리고 최근 단기 급등뿐만이 아니라 올해 일단은 1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15% 오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 트렌드를 좀 뚜렷하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특이점을 저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저희가 52주 신고가 종목을 좀 트래킹을 해봤을 때 주로 제너럴 밀스라든지 몬스터 베버리지 이렇게 식음료 업종 굉장히 필수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업종에서 52주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는 좀 동떨어진 드래프트킹즈의 신고가 행진 결국은 개별 종목의 명확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킹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두 분기 연속으로 beat and raise 그러니까 이번 실적을 비트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를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최대 스포츠가 풋볼, 미식축구죠. 근데 미식축구 시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선방을 한 것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래프트킹즈 이 종목에 대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제대로 상승세 한번 탔다. 그렇다면은 드래프트킹즈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될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전반에 대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 랠리의 이유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래프트킹즈 같은 그런 회사가 이 의외로 경기 침체 공포에서 자유로운 종목이었다라고 지금 판명이 나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소비를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 수요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 확보 전략. 아직까지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 노선으로 확실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을 그래도 또 확대를 하고 있다. 대부분 IB에서 점유율이 이번 1분기에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소한 한 4분의 1 정도 시장을 좀 삼키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조금씩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사업적 측면에서의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법화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미국 모든 주에서 이 같은 온라인 스포츠 게임에 대한 베팅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주에서 이를 허용을 해야 이 시장도 커질 텐데 이 부분을 올해 내내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의 문제의 여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올해 당초 예상 대비해서 드래프트킹즈가 신규로 사업이 가능할 지역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엔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이 7.1% 비율로 신규 합법화되는 주가 올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초 예상은 11.4%였다고 합니다. 그 당초 예상 대비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나 버몬트 그리고 미주리주는 합법화 지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승 추세를 따르고 있는 종목도 잘 대응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